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항상 날카롭게 부동산 또 분석도 해주시고 좋은 정보까지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특히나 대표님께서 전해주고 계시는 시크릿 노트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그에 맞는 전략도 좀 세워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도 준비해 주셨는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풀어주실까요? 예. 자, 제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며칠 전 22일이죠. 22일에 발표된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역세권이냐 역세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투자의 성패가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참고가 된다면은 아주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시간 제약상이 있습니다만은 좀 요약해서 함축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2차 서울시 10개년 계획입니다. 10개년 계획. 말 그대로 중장기 계획입니다. 중장기 계획이다. 자, 그리고 아직은 아닙니다. 즉 확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갖다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각 지역 간의 등 균형 개발 촉진을 시키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하는 게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재정 사업이 투입된다. 어떤 민자 사업 성격이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이런 빨간색 부분이 있는 게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접근성이 안 좋은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간의 어떤 편차, 즉 이게 빨간색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균형 개발 촉진 차원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배려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경제성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수지가 최소한 1.0 이상이 나와야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이 안 나와도 0.85 이상만 나와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이제 균형 개발 촉진 차원에서 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시 제가 재정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2차 계획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7조 2,300억 정도가 3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조 9천억 정도가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중앙정부 지원받고 그다음 민자 사업은 민자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8천억, 굉장히 소규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 재정 투입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민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중간에 사업이 딜레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많은데 어떤 서울시 재정 투입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사업이다. 높은 그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신규 건설하는 게 한 6개 노선입니다. 그 중에서 강북 횡단선이 있고 이제 우이신설 연장선, 서부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규 건설이지만은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 다 대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처음 발표된 게 강북 횡단선이 처음 발표가 됐죠.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 별도로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강화 노선이 2개 노선인데 예를 들어서 환승 체계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림선 북부 구간 연장, 그다음에 서부선 남부 구간 연장 이런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쭉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게 쭉 돌아가는 노선으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큼 이동거리가 먼 경우죠. 이랬을 때 먼저 5호선 같은 경우 상당히 끝에 가서 휘어가죠. 그 부분을 이제 직결화시키는 거고요. 이제 상일동에서 이제 마천 하남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9호선 하면 이제 급행열차가 있어서 상당히 인기였죠. 그래서 4호선 당곡에서 남태령 구간에서 어떤 급행열차를 갖다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부 반영 노선이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입니다.
자, 보훈병원에서 강일 구간이죠. 자, 그 구간은 이제 뭐랄까요, 조건부 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광역철도 도시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보 노선입니다. 남곡선 금천 영정 구간이라든지 그다음에 7호선 급행화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지역 균형 개발 촉진이라는 그런 명제 하에 추진하고 있는 노선 중에 자, 일단 강북 횡단선이 이제 있겠고요. 그다음이 남곡선, 목동선, 서부선, 우이신설 연장 구간, 방학동까지 가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그동안에 전혀 언론에서 언급되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노선이 되겠죠. 예, 강북 횡단 노선입니다. 예, 사업 구간은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동대문구 청량리역까지 무려 25.72km, 중간에 역사수는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목동, 등촌동, 월드컵 경기장, 가재울 뉴타운, 명지대학교, 서대문 구청 앞, 홍제동, 상명대, 평창동, 국민대, 정릉, 기름, 종암, 월곡, 홍릉, 청량리. 상당히 노선이 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강남권에 있어서의 어떤 동서를 관통하는 라인이 9호선이죠. 그래서 강북의 9호선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목동선.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이제 당산동에 이르는 거리고요. 그다음에 자, 면목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에서 중량구 신내동에 이르는 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남곡선. 보라매 공원에서 난항동. 관악구 난항동이죠. 자, 그다음에 우이신설 연장 구간은 솔샘공원에서부터 방학동에 이르는 연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환승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림선 북부 구간을 조금만 이렇게 연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환승이 이루어지겠죠. 또한 서부선 남부 구간에서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 정문 쪽으로 연결을 해서 또 환승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건부로 지금 유보되어 있는 게 9호선 4단계 구간, 강일 연장 구간이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광역도시철도계획, 즉 국토부가 주관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 여부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광역철도하고 연계되는 계획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보라는 표현을 썼지 조건부 반영이라는 표현을 썼지 이 구간이 연장 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습니다. 급행화나 직결화. 자, 지금 9호선처럼 4호선 남태령에서부터 당곡에 이르는 4호선 급행 열차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5호선 이쪽 같은 경우 삥 돌아가는 노선이었는데 이걸 직결화시켜서 어떤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이렇습니다. 자,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이달 말까지 2월 말까지 들을 거고요. 3월 달에는 이제 관련된 주민들 설명회를 거쳐서 서울시가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금년 하반기까지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약간 다소 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추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따른 중장기 계획이다 하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고요. 특징적으로는 강남북 균형개발 촉진을 위해서 강북 횡단 노선이 신설됐다. 그리고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좀 더 기준을 완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울시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